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가는 순간을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 25년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야금을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그리고 예술사 전문사 이제 가야금 전공으로 계속 해오다가 대학교 2학년 무렵에 이제 그 대학 어울림 악단이나 혹은 원일 감독님의 어떤 창작 수업 이런 걸 통해서 숨이라는 팀에서 한 10년 정도 국내외를 이렇게 그 다니면서 활동을 이어왔고요. 이제 그 뒤로 25년 가야금 독주곡에 조금 더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양한 장르 그리고 협업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10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뭔가 해외도 다니고 여러 장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앞으로 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개념화 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민속 음악의 이제 원형일 수 있는 굿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전남대학교 이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 때쯤 그 국립청소년관현악단이라는 단원으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대학 어울림 악단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악단의 어떤 성격은 이제 연주자들끼리 모여서 창작적으로 작업을 하는 악단이에요. 제가 거기서부터 창작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셨던 원일 감독님께서 창작 수업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나는 전통 음악의 어떤 그런 악보에 있는 곡보다는 좀 뭔가 내가 스스로 내 음악을 만드는 게 더 재미를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하였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그런 창작 수업을 한 이후로 산조나 이런 정확 이런 음악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즉 제 생각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뭔가 경쟁 구도에 있다가 그리고 이 악보대로 해야 되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어떤 그런 틀 안에 있다가 갑자기 뭔가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뭔가 자기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 음악이 조금 더 그 전보다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한 후에 원희 감독님께서 바람꽃이라는 팀이 이제 브라질에 이제 그 투어를 가는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신 박순환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경우였는데 그때 일본 연극 극단의 반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이제 PD 박지아 씨와 함께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음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숨이라는 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학교 교육보다 그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이 맞는 친구와 같이 작업했던 게 저한테 더 연주자로서 창작자로서 더 성장의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저희 둘은 매일 만났고 그리고 계속 창작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서로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요즘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내 숨이라는 팀에서 내가 10년 정도 정말 다양한 무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숨은 저에게 굉장히 정말 좋은 학교 같은 의미고요. 또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해외 공연을 가면 정말 여러 군데를 갔어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 스페인 갔다, 헝가리 갔다가 뭐 영국 갔다 뭐 이렇게 정말 3일 단위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페인에서 헝가리를 가는데 제 악기가 한 학기가 안 온 거예요. 근데 공연은 내일이야. 근데 저는 이미 악기도 없어지고 막 이런 마당인데 공항은 또
폐쇄인가 아무튼 파업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꿈에서 막 울었어요. 제가 뭐 악기를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헝가리 문화원 산조 악기를 이렇게 어떻게 또 빌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공연 한 몇 시간 전에 악기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기획사가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도 쉴 때는 네덜란드에서 항상 쉬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던 그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음식들 혹은 그 강가의 모습 혹은 뭐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억이 나요. 네, 첫 번째 연주할 곡은 제 1집 앨범 타이틀인 카오스모스 25입니다. 이 곡의 뜻은 현과 현 사이가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그 질서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여기는 음악과는 뭔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저 역시 제 가족 중에 음악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 제안으로 학교 방과 후 병창을 시작하게 됐어요.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를 하면서 노래와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에 제가 무대에서 굉장히 즐기는 모습,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그거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대전 예고를 다니게 됐고, 그 뒤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비학교를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금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라는 곳은 경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발판이 돼서 이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보통 가야금은 제 고등학교 때 1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정말 1등 하려고 미워하고, 난 또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정말 밤새 연습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괴로워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경쟁 구도에 살고 있었고, 이제 정말 운이 좋아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가야금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고, 근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인 거예요. 거기는 또 서울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정말 학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학교 기숙사 이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뒤로 이렇게 뭔가 이제 다 끝났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도 생각했던 게, 너는 여기서 조금만 더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저한테 너 창작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지금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감독님이신 원일, 이제 그때 당시 교수님이셨죠. 이제 그 감독님께서 창작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너는 물에 관해서 이번 학기 한번 만들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계천, 뭐 인사동의 물 흐르는 소리, 혹은 뭐 산의 물, 저희가 마시는 컵의 물, 물에 대한 책, 뭐 이런 거를 계속 읽으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제가 재밌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그러면서 이제 국립청소년관현악단, 그리고 직이 바뀌어서 대학 어울림악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 가야금을 하지 않고 전 타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타악도 이제 뭔가 춤추면서 이렇게 타악을 하는 어떤 그런 또 구성을 만들어서 그 CJ 영 페스티벌에서 입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게 돼서 그때가 가장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창작의 어떤 길이 또 시작이 되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원일 감독님의 창작 수업, 그리고 대학 어울림악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전통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어떤 그런 이제 또 존경할 수 있는 연주자들보다 제 삶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창작자가 더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이 창작을 시작하면서 산조나 정악 음악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뭔가 그 틀이 아닌 자유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내 음악에 담는 그런 게 더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또 시기였습니다. 저는 25연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박순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순아 선생님은 이제 제일 교포로서 이제 25연을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25연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기초법이나 다양한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어떻게 배우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학교에서 이렇게 달이 떴는데 달을 보면서 아,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이거를 꼭 제가 다른 또 후배들한테 이걸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5연 가야금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악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연결을 해오고 있는데, 25연 가야금은 원래는 북한에서 이제 21연 가야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음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어오다가 그 21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이 4개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25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뭐 역사는 그렇게 짧아요, 굉장히. 산조악기처럼 뭔가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지금 현재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전통예술원 MT는 안 가도 연극원 MT는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미술원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전통예술원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괜히 기숙사에 있는 친구, 연극원 친구들 따라갔다가 같이 MT 갈래? 이러면 따라가서 놀고, 미술하는 친구들 이렇게 그냥 작업실 놀러 갔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자기 전시회에서 공연 한번 해줄래? 이렇게 해서 되거나, 혹은 연극원에서 연극 반주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또 그게 뮤지컬로 이어지고, 혹은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컨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다른 장르와 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명동극장에서 처음 명동극장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처음 오픈됐을 때 그 시집 가는 날이라는 이병훈 연출 선생님이 하신 걸 반주 음악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역할의 어떤 동작을 맡는 그 반주를 했는데, 그 연극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 가야금으로 뒤뚱뒤뚱을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시각화된 거를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그걸 제 음악에 옮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다른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들었던 거울자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 인사동에 갤러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냥 더워서 이 갤러리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거울자라는 제목의 그 미술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으로 음악 만들어 봐야겠다. 이래서 물을 연구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거울자로 음악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런 미술 작품이 있는 어떤 공간성도 굉장히 또 좋아해가지고 그 두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했고, 수미라는 팀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직업적인 이제 의식을 가지고 저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양한 무대, 음악을 만들어가는 방식. 그러다가 이제 가야금 독주곡도 내고, 별로 그때는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즉흥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경험했던 어떤 내재적인 선율과
그리고 어떤 현장에 이한 선율이 합쳐져서 저는 제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주자는 어쩔 수 없이 익숙한 거, 자기가 편한 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흥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서정민 음악을 들으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건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앞으로 더 뛰어넘으려면 이라는 불안감과 그리고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지금으로부터는 2, 3년 정도?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음악, 내 스타일에서 다른 거를 불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고민을 풀려고 이제 이론을 공부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일단은 본능적으로 제가 즐겁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설레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이제 2, 3년 정도 이제 고민과 어떤 그런 이제 뭐 앞으로 창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박영태 이장단 선생님 세스 박사신데 그 선생님이 현장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뭐 지금 공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현장꽃을 혼자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이게 화순 무슨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굿이라는 걸 아직 좀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박영태 선생님의 장구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뭔가 설레이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뭔가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치를 가장 두는 게 있다면 내가 가장 재밌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숨으로 활동할 때인데 엄청 이렇게 막 공연하고 한국 갔다가 또 며칠 뒤에 다시 또 유럽 가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벨기에에 도착해서 그날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감정 없이 테크닉적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관객 반응이 정말 흙과 백처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공연을 했으니까 관객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정말 내 감정에 내 음악을 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주도의 가을 새별 오름 풍경을 담은 새별 오름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는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고민을 했던 부분은 결혼이었었어요. 제가 사실은 한 30살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자유롭게 살 거야. 이래서 제가 탈색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 광주에 사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은 꼭 결혼을 해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제 음악에서 조금 늦춰져야 될 부분도 생겼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남편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서 1년 정도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해외 그런 디렉터들한테 이제 스페인 까나리 어떤 그런 보레알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어떤 영국 뭐 다양한 곳에서 공연 컨택이 왔었는데 그거를 못 가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해외의 어떤 그런 발판이 조금 늦춰진 계기도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1년 정도 있으면서 뉴욕에서도 이제 그 공연 제의가 왔었는데, 그땐 제가 또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못 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해외의 커리어가 제가 지금 다시 한국에 와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선택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속상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제 음악에는 앞으로 더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악 활동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내 음악이기 때문에 내가 관객들한테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말로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가장 창작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제 창작 방향이고, 이제 25년 가야금 연주자로서는 조금 더 다양한 연주법, 다양한 소리, 혹은 뭐 25년 가야금에서 어떤 전통 주법으로 왔을 때 뭐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이 두 가지를 제가 뭐 앨범이나 혹은 뭐 협업이나 이런 데에서 꼭 가져가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제 혹은 뭐 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는 그냥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협업을 항상 이렇게 뭔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객들이 제 음악을 꼭 제가 의도한 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제주도의 새별오름의 풍경을 보고 만든 곡인데, 이 사람은 그때 제 어떤 감정은 뭔가 고즈넉한 감정 혹은 뭐 이렇게 쓸쓸한 감정, 외로운 감정, 그 음악을 할 때 난 항상 나한테 힐링을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 곡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관객분들이 이 음악을 듣고 굉장히 뭔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뭐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이제 이런 공연을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화재단이나 이런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어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선율을 만들어서 내가 해외에 갔을 때 이제 그 외국 관객들에게 한국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어떤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제가 음악을 만들 때 사실은 사용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관객들한테 이런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그냥 제 어떤 일기장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한 느낌?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냥 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나 살면서 이런 거 느꼈어라고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연주자로서는 가야금 독주곡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독주곡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또 연주를 해주시고 또 다른 감정으로 제 음악을 해석해 주십사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동이 저는 보통 집에서 음악 작업을 많이 해요. 그냥 집이 가장 편안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저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곡을 만들려다 보니까 웬 먼동이 틀 무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문화예술 평론가 선생님의 백수를 맞이해서 나온 책 이름이었는데 그 책을 뭔가 그냥 심심해서 보면서 그래 나한테도 이런 열정이 이제 이 백수까지 이 선생님도 지금까지 열정이 있는데 나도 계속해서 이 열정을 유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된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집이라는 점. 그냥 내가 편안할 때 편안한 책을 읽고 그냥 편안하게 제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저는 사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2017년에 이제 그 바르단 오브세피안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에게 초청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재즈 앙상블과 같이 협업했던 경험이 있어요. 일단은 이 바르단 오브세피안을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한데 내가 갑자기 LA에 뭔가 이렇게 가서 너무 잘하는 연주자들을 앞에서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연주를 너무 잘해. 와,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런 건 좀 힘들었지만 정말 이런 연주자를 내 연주 어떤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때 시절이 라라랜드가 계속 이렇게 영화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는 뭔가 그 라라랜드의 주인공처럼 제가 뭔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꿈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 2주를 지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제가 그 전통예술진흥원 거기서 이제 그런 MI라는 LA에 있는 그 재즈 아카데미예요. 거기 레지던스를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재즈도 배우고 뭐 미국 어떤 그런 음악 계통의 비즈니스적인 것도 배우고 이러다가 어느 한 저녁에 그런 재즈 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바르다 오브세피안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래요. 근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저 사람이랑 언제 한번 연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이제 한국에 왔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인연이 닿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고, 이제 그러면서 이 바르단이 그 한국에서 이런 아카데미, 재즈 아카데미에서 선생님으로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그럼 우리 한번 만날래? 이렇게 돼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습실에서 제가 독주 곡을 들려주고 바르다니 그 자리에서 너 내년에 미국 올 수 있니? 이렇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국에 이제 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죠. 처음 갔었을 때는 이게 뭔가 항상 그 외국 공연장이나 디렉터들이 연결되게 공연을 다녔었는데 개인적으로 간 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그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와서 가야금을 자기 트럭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그랜데일이라는 LA 조금 외곽에 있는데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날 밤에 그 친구네 부모님이랑 같이 그 또 현지식도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같이 만들게 됐는데 저는 그 음악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그 친구와 이제 같이 했던 그 생활이 정말 아직까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바르단 오브세피안과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먼저 바르단이 그 악보랑 이제 음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한 7곡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악보로 충실한 적도 있었고 즉흥적으로 풀어가는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있으면서 바르단이랑 맞춘 건 자주였지만 앙상블이랑 맞췄던 거는 한 2번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이제 공연장에 간 거예요. 근데 재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그 즉흥적으로 그냥 그날 만나서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공연장에 갔는데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뭐 타악기 2개, 뭐 피아노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주력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거는 서양 이제나 재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코드 진행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화성적 진행이나. 근데 사실은 가야금은 물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재즈 어떤 그런 음계처럼 다양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한국적으로 내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다니 그날 와가지고 다른 앙상블 멤버들이 너무 좋아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앙상블에게 에너지를 많이 줬거든요. 그걸 제가 연주하면서 많이 느껴요. 에너지를 내가 받으면서 연주한 적도 있지만 내가 에너지를 주면서 연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탄탄한 에너지를 줬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뭔가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왔는데 이제 바르다니 저한테 너무 좋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더 고마웠죠. 일단은 직접적인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실 분들은 원일 감독님이 첫 번째로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활동을 다양하게 해오고 계시고 저에게 굉장히 저의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고 칭찬을 해주실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꼭 영감이 꼭 내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삶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선생님께서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순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연 가야금 연주 자세나 혹은 25연 가야금을 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굉장히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또 연주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냥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그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메시지가 강하다 이런 것도 들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나윤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울악 페스티벌에서 이제 음악 감독을 하실 때 이렇게 뵀었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성격도 그렇지만 너무 이제 실력도 너무 좋으시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게 뭔가 저렇게 항상 웃으시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자유롭고 좋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나윤선 선생님께서 자주 연주하셨던 곳을 가서 직접 다른 공연도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었죠. 그리고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영감이긴 하지만 일단 생각나는 부분은 그 네 분이고 음악적인 이제 부분은 미술 장르에서는 최정화 작가님이신데 최정화 작가님의 전시회 오프닝을 제가 자주 했었어요. 작가님 작품을 보면 이런 공연을 해야겠다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작가님께서 또 믿고 맡겨주셨고 근데 작가님 옆에서 있어 보니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영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연주할 곡은 광주 양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랑가시나무 곡입니다. 이 곡은 바람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부딪히면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음악에 담으려고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광주에서 25년 가야금 독주를 발표를 또 해요. 이때 소리 김유리 씨와 그리고 그 무용 박수정 씨와 함께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작업할 공간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예요. 제가 호랑가시나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영감을 줬던 창작소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해서 조금 더 광주를 알리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저니투 코리아에 참가하게 되어서 해외 디렉터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게토 얼라이브에서 그 즉흥음악 공연을 해요. 그때 그 정제로 그 컴퓨터 음악이랑 25년 가야금이랑 조금 더 다른 현대적인 해석을 이제 즉흥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음악적인 어떤 짧은 계획은 이 정도이고요. 뭐 해외 공연이 있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계획으로 보면은 25년 가야금 독주곡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쯤에 독주곡 앨범 3집과 그리고 악보집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또 독주곡을 만들려면 제가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 이제 박영태 이장단 그 세습 박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장단과 소리도 연구도 하고 그리고 현장 굿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를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연극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혹은 같은 음악하는 사람이라도 뭔가 같이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창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것이 무모할지라도 괜찮다. 왜냐면 그때는 너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20대 때 그 물이라는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 원일 감독님이 너는 참 무모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 무모해? 무모해? 이러면서 저는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행착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완벽한 다음에 내 콘서트를 할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그냥 그 과정에서 내가 완벽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공연이나 아니면 여러 협업 작업을 통해서 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걸 자신감을
천천히 가져가라.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연에서 또 이런 자신감을 얻으면 다음 공연장에선 이런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자신감을 키워나가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주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작이 좋아도 사실은 그 연주력에 있어서 뒷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주력은 잃지 않되 거기에 자신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더하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창작을 하는 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개념화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분명히 나의 하는 행위가 이렇게 뭔가 글로써 이렇게 풀어지고 이 원리는 뭔지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공부가 이제 민속음악에 영향을 끼쳤던 굿이에요. 무속음악. 그렇게 해서 지금 무속음악에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무속의 어떤 음악에 있어서 어떤 원리로 이들이 즉흥 음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거기 원리를 파헤치고 있고 제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어떤 거를 가져가고 어떤 것을 조금 더 개념화시켜서 이제 그 조금 즉흥에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25연 가야금의 기초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제 그 25연 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이거를 위해서 그런 작업들도 계속 나중에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기초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25연 가야금의 기초법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 음악이 더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리고 연주자로서는 연주 잘하고 곡 잘 쓰는 사람? 그게 가장 연주자로서 최고의 어떤 칭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꼭 이제 기억에 남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창작을 하고 있고 곡을 쓰고 있고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다양한 공간에 뭐 예를 들어 다양한 음식, 뭐 해외에 나가면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나중에 이거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겠죠. 저는 나중에 꿈은 약간 좀 그런 봉사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받았던 음악 생활 중에 어떤 그런 받았던 행운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먼동이 틀 무렵 25연 가야금 독주곡 버전입니다. 이 곡은 문화예술평론가 고 박용구 선생님의 백수를 맞이한 먼동이 틀 무렵이라는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네.